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소식만 모았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종합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및 보조교재 대부분이 북한의 도발로 희생된 서해수호 영웅들과 관련한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역사책에서 사라진 서해수호 영웅들 소식 준비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바로 전날인 어제 국회의원들에게 카톡으로 초청장을 보내 논란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초청 대상을 제한했다가 야당의 반발이 일자 입장을 바꿨습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25일, 문재인은 나로 우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쏜 미사일을 발사체라고 지칭한 가운데 나로 우주센터 시험을 참관한 문재인은 우리 발사체를 이용한 달 착륙의 꿈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네티즌들은 우리의 꿈은 문재인이 발사체와 함께 달로 가서 사는 것이다 라는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복회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독립군 대상을 수여했습니다. 김원웅 광복회장이 송영길을 택한 이유와 송영길의 수상 소감을 전합니다. 정부가 문재인 부부의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 접종 관련 허위글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데 대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측이 못난 대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세훈 후보 측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백신 접종 사례와 비교하며 경우에 치명적 구멍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세훈 후보 측이 경우를 거론한 이유는 무엇인지 잠시 후 보도합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약 20% 차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야권 단일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 실시된 결과입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고충을 들은 후 무인 슈퍼를 점주에게 건의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재인과 같이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것 같다는 비난에 박영선 측은 편의점 점주가 들으면 열불 터질 해명을 했습니다. 박영선이 주장하는 무인 점포의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문재인 외손자의 의료기록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대병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황제진료 의혹을 제기하자 문다혜가 곽상도 의원과 서울대병원 관계자를 고소한 데 따른 수사입니다. 2021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사항이 공개된 가운데 문재인은 여전히 2주택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재인 김정숙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독립생계를 이유로 재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문재인 김정숙 부부의 재산 변동 사항을 집중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오늘은 6번째를 맞은 서해수호의 날입니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로 나라의 운명을 어깨에 짊어지고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놓고 싸웠던 서해수호 55인의 용사를 추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안보의식을 북돋우며 국토수호 결의를 다지기 위한 정부 기념일입니다. 올해로 6번째를 맞는 서해수호의 날은 대한민국 해군의 희생이 가장 많았던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한 3월의 넷째 금요일로 지정하였는데 특히 올해는 천안함 피격일과 같은 3월 26일로 더욱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은 나라의 운명을 어깨에 짊어지고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던진 우리의 영웅들 덕분에 영위하고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해수호의 날 하루만 반짝 기억하고 추모해서는 안 될 것이며 참되고 이로운 희생을 끊임없이 기억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한 노력들 중엔 미래 세대가 우리의 영웅들을 잊지 않도록 하는 교육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하지만 우리의 교육 현장의 실태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및 보조 교재 대부분이 북한의 도발로 희생된 서해수호 영웅들과 관련한 내용을 삭제하거나 제대로 서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임수경 방북 사건 등 남북 교류와 관련한 내용은 상세하게 다룬 반면 제2차 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사건은 서술하지 않았고 연평도 포격 사건은 설명 없이 단어 나열 수준으로만 담는 데 그쳤습니다. 오늘 첫 소식 강추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무소속 의원이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와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역사 보조교재를 전수조사한 결과 우리 학생들이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을 막아낸 서해수 호용사 55인의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교육과정 개정 전에는 고등학교 역사교과서가 총 9종이었고 이 가운데 교학사 교과서가 유일하게 제2연평해전을 비롯해 북한의 도발과 서해수호 역사를 정확히 서술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학사는 좌파단체의 채택 거부 운동 대상으로 낙인 찍힌 뒤 이번 새로운 교육과정을 적용한 검정교과서 발행을 포기했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고등학교 교과서 8종 가운데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과 관련한 내용을 비교적 정확히 서술한 것은 금성, 동하 2종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헤네메듀, 시마스 천재교육 3종은 천안함 피격을 천안함 침몰 혹은 천안함 사건이라는 표현으로 격하하는 등 북한이 도발 주체라는 것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즉, 침몰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천안함 사건은 남측이 조작한 것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미래엔 비상지학사 3종의 경우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의 내용을 아예 삭제했습니다. 중학교 역사교과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는데요. 북한의 천안함 피격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5종의 교과서에서 아예 서술되지 않았고 미래엔 1종은 천안함 사건으로 두루뭉술하게 표현했습니다. 연평도 포격 내용 또한 지학사 금성 2종에서는 아예 찾아볼 수 없었고 나머지 4종은 연평도 포격이라는 단어만 언급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전북, 광주, 세종, 강원 4개 시도교육청에서 공동개발해 2020년 1월부터 중고등학교에 배포한 역사교과서 보조교재의 실상이었는데요. 중학생 보조교재인 주제로 보는 역사에서는 중립화 통일론, 남북협상론, 임수경 방북사건, 남북학생회담 등 남북교류와 관련한 내용은 상세하게 다룬 반면 제2차 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기역 사건은 서술하지 않았고 연평도 포격 사건은 설명 없이 단어 나열 수준으로만 담는 데 그쳤습니다. 이러한 역사 교과서를 배우는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문재인 정부와의 국가보훈처는 서해 수호의 날 행사 때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누구는 초대 못한다, 어느 당 누구는 오지 말라라는 식의 태도를 보여왔죠.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보훈처가 오늘로 예정된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당초 초청 대상에서 제외했던 국회 국방위원회와 정무위원들도 추가 초청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의 만행에 의해 목숨을 잃은 용사들 그리고 유가족들을 2번 울리고 있습니다. 당초 보훈처는 정치권 인사로는 여야 정당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민홍철 국방위원장, 윤관석 정무위원장 등 7명을 초청 대상으로 국한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야권의 비판이 일자 보훈처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한 참석 인원 축소라고 또 코로나 핑계를 댔고 국방부는 선거운동 기간 정치인의 부대 방문 제한 내규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우리 용사들을 기리는 일을 선거운동에 이용해 먹을 거라고 생각하는 정부는 니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딴 해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훈처는 이러한 메시지를 보낸 뒤 전화를 걸어 참석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참석을 허용하면 됐을 일을 같은 논란을 매년 빠짐없이 일으키는 문재인 정부 하에 국가보훈처와 국방부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소식이었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을 하루 앞둔 어제 북한이 또 미사일을 쐈습니다. 서해 수호 영웅들의 유가족분들에겐 더욱 끔찍한 소식이 아닐 수 없어서 마음이 더욱 아프고 분개할 수밖에 없는데
국방부는 25일 오전 북한이 함경남도 일대에서 쏜 미사일 2발에 대해 또 미상의 발사체라고 하면서 탄도미사일 여부에 대한 판단을 일단 보류했습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탄도미사일 판단을 보류하는 것이냐는 질의에 재현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탄도미사일이다, 재현이 어떻게 된다, 종류가 어떻게 된다 등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도 이날 오전 북한이 함경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일본 정부는 북한의 발사체 2발이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이날 국가안전부장 회의가 끝난 뒤 총리 관저에서 기자단에 조금 전 북한이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며 북한의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단정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작년 3월 29일 이후 처음이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도 아니고 정부는 대체 왜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 못하는 겁니까? 미사일을 자꾸 발사체라고 칭하는 것은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둔갑시키는 일과 같은 일이지요. 분명 잘못한 일인데 잘못이 없는 것처럼 자신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중화시키고자 하는 건데 정부가 이러면 이럴수록 바보 이미지만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만 빼고 외신들은 다 탄도미사일이라고 보도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한편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25일 어제 문재인은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우려 견해 표명 외에 별도의 언급 없이 전라남도 고흥에 위치한 나로 우주센터에 갔습니다. 문재인은 나로 우주센터의 발사 통제동을 찾아 나로 우주센터 개요와 발사체 개발 현황을 보고받고 누리호 1단부의 종합 연소 시험을 참관했습니다. 누리호의 시험 발사는 성공했고 1차 발사는 오는 10월 있을 예정입니다. 문재인은 내년에 달 궤도선을 발사하고 2030년까지 우리 발사체를 이용한 달 착륙의 꿈을 이루겠다며 올해 10월 발사 예정인 독자 우주 발사체 확보를 기반으로 민관의 역량을 더욱 긴밀히 결집해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북한은 미사일을 쏴대고 있는데 지금이 우주 발사체 운운할 때냐, 문재인 너도 차라리 달 날아가서 살아라, 거기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아라 등의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김원웅의 광복회가 지난 1월 추미애에게 최재 형상을 추여했던 일 여러분 기억하시죠? 당시 독립운동가 최재형 기념사업회와 유족 등의 반발을 샀던 광복회였는데 이번에는 한술 더 떠 개성공단 배지를 가슴팍에 달고 다니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에게 우리 시대 독립군 대상을 수여했습니다. 이쯤이면 광복회는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의 치적을 높여주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지난해 수상자 역시 더불어민주당 설훈, 우원식, 안민석이었으니 말입니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송영길 위원장은 항일 독립운동의 정신에 투철한 의정활동으로 친일 잔재 청산과 민족 정기 선양에 앞장서 왔고 위대하고 찬란한 자주통일국가의 완성을 위한 눈부신 활동으로 민족 공동체의 진로를 개척한 공로를 높이사 우리 시대 독립군으로 선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송영길은 수상 소감에서 단순히 친일파가 나쁜 게 아니라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일본에부터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은 파렴치한 행위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송영길은 이번 수상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욱 정진하라는 뜻으로 알고 한반도의 평화와 국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말 한마디 못하고 북한에 돈을 퍼주지 못해 안달난 것들이 국익을 지킨다니 땅속에 있던 지렁이도 어이가 없어서 지상으로 튀어나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칸막이 뒤로 갔던 간호사가 캡이 닫힌 주사기를 갖고 나오는 장면을 두고 주사기를 바꿔치기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제2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접종에 대한 불안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대구경찰청은 즉시 내사에 착수했는데요. 진실 여부를 떠나 전 국민이 예민하게 생각하고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정부와 방역당국이
비판을 받아야 마땅한 사안이었지만 경찰을 동원해 당연한 의혹을 제기하는 일부 국민들에 대한 입막음에 나선 정부의 행태에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문재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허위 글을 수사 의뢰한 데 대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측이 못난 대응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못난 대응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 경우도 치명적 구멍이 생겼다고 비판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김자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세훈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장진영 공보단장은 이번 논란의 핵심은 대통령 경우에 치명적인 구멍이 뚫렸다는 데 있다며 주사기 바꿔치기 의혹은 국민이 이를 정확하게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장 공보단장은 이 같은 정부의 행태를 못난 대응이라고 명명했는데요. 장 공보단장은 문 대통령과 영부인에게 주사될 주사기에 어떤 물질이 주입되는지 볼 수 있는 사람은 간호사 외에는 없었다며 국가의 안위가 달린 대통령의 몸에 어떤 물질이 주입되는지 아무도 못 봤고 아무도 모른다면 대통령 경호가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있었던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문재인의 백신 접종 장면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도 크게 차이가 난다고 장 공보단장은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간호사는 개방형 책상에서 백신을 주입했고 대통령 옆에는 관계자가 서서 그 과정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장 공보단장은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수사로 받는 건 못난 대응이라며 청와대는 국민과 싸울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안위를 무방비 상태에 방치한 무능하고 무책임한 경호처를 조사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장은 촬영 준비 기간이 있어 주사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캡을 씌웠고 이후 접종 직전 벗긴 것이라고 설명했고 종로구 관계자는 가림막에 대해 접종 때 어깨가 드러난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시민들이 있어 설치하게 됐다며 전부터 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김자유입니다. 어제부터 4.7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식선거 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오세훈 안철수 야권 단일 후보가 확정된 이후 실시한 여론조사가 처음으로 발표됐습니다. 안철수 국민당 대표와의 단일화 효과, 즉 컨벤션 효과가 나타날지 주목을 받았는데 결과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약 20%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종전 여론조사와 조금 높거나 비슷한 수준의 결과였는데 주목할 만한 세부 사항을 간추려 전달해드립니다. 우선 응답자들의 약 95%는 선거날 투표하겠다고 밝혔고 약 80%는 선거날까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가 맞다면 별다른 이슈가 없는 한 지금의 이 판세가 그대로 유지될 거란 의미인데요. 또한 당선 가능성 조사에서는 오보와 박 후보 간 격차가 더욱 벌어졌습니다. 리얼미터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누가 당선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라고 묻자 응답자의 59.3%는 오 후보를, 35.2%는 박 후보를 꼽았는데 격차는 24.1%포인트에 달했습니다. 한편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7.7%, 민주당이 30.1%로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밖에서 민주당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국민의당이 9.1%, 정의당 5%, 열린민주당 3.7% 순이었습니다. 문재인에 대한 국정수행평가 항목에서는 응답자의 35%가 잘함이라고 답했고 61.3%가 잘못함이라고 답했습니다. 문재인의 문제점 중 하나인 공감 능력 부족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게도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편의점으로 선거 유세를 나선 박영선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고충을 들은 후 점주에게 무인 슈퍼를 건의했다고 밝혔는데 편의점을 무인으로 운영하면 아르바이트생들의 일자리는 자연스레 없어지겠죠. 박영선 후보는 선거운동 첫날인 25일 자정부터 새벽 1시까지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편의점에서 야간 업무를 도왔습니다. 일각에서는 도운 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을 방해하며 불편하게 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영선 후보는 1시간여 동안 6명의 손님을 맞아 과자류와 주류 등 직접 판매를 하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점주에게 무인 슈퍼를 건의했다고 말했는데 청년 근로자에게는 고충을 듣고 돌아서서는
점주에게 무인 슈퍼를 건의하는 건 몰상식한 행동이자 우롱하는 행태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박영선 후보 캠프는 입장문을 내고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해댔습니다. 박영선 캠프 측은 서울시 차원에서 야간 무인 편의점 도입 지원 시 기존 야간 종업원과의 이익 공유를 규약화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이라며 일종의 프로토콜 경제로서 점주와 종업원의 규약을 통해 일자리 축소 없이 근로시간 단축에도 동일 임금을 보장하는 형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무인 스토어를 하면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자정부터 아침 7시까지 무인으로 가게가 돌아가면 낮에 알바생 시간을 줄이면서 밤에 올라가는 매출만큼 더 지불을 하면 된다고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을 친절하게 해주셨습니다. 박영선 캠프의 설명을 잘 들어보면 자정부터 아침 7시까지 무인으로 하면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단정 짓고 있죠. 매출이 증가할 거니까 근로시간이 단축된 알바생들의 임금은 시간이 줄어든 만큼 낮추지 말고 동일하게 해주자는 건데 그럼 결국 최저임금을 늘리자는 결론밖에 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간 최저임금을 6,470원에서 8,720원으로 34.8% 인상했습니다. 폭등한 최저임금으로 청년들은 오히려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토로합니다. 자영업자들의 최저임금이 올라간 만큼 아르바이트생 고용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쁜 시간대만 골라 최소 시간만 고용하는 업주들이 늘어 청년들은 한 곳이 아니라 2곳 이상의 업장을 돌며 일을 해야 하는 부작용도 생겼습니다. 또 편의점 점주 입장에선 서울시에서 무인기계를 무료로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그 무인기계를 제공하려면 서울시는 또 막대한 예산을 사용해야겠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없어 불안하기 때문에 밤새도록 CCTV를 수시로 들여다봐야 하는 피곤함도 증가합니다. 반면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준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어려워진 이 시기예요. 박영선이 만약 업장의 사장이었어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업주와 근로자들의 표를 모두 얻으려는 박영선의 이런 생각은 양측을 갈라놓기만 할 뿐 박영선의 몰상식한 생각에 공감하면서 박영선을 뽑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서울 시민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사실상의 정계 복귀를 선언한 황교안 전 대표가 이번 4.7 서울 부산시장 선거와 관련해 조용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는 25일 투표일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서울 시민들을 찾아뵙고 오세훈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호소드릴 것이라고 선거 지원 의사를 밝혔는데요. 황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지난주까지 부산 지원에 집중했다. 지금부터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황 전 대표는 국민이 바라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가 완성이 됐고 정권 심판이냐 폭주 방임이냐 구도로 분명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황 전 대표는 지금 발표되는 여론조사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투표는 결코 아니다. 여론조사 선두가 승리를 보장하지도 않는다며 허상을 쫓다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황 전 대표는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사람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지금 나라를 살리려 일어서는 사람은 다다익선이다. 한가하게 개인의 이해관계를 계산해 옥석을 가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황 전 대표는 서울 시민께 꼭 필요한 정책 대안도 국민의힘에 제시할 것이라며 저부터 달라질 것이고 나라도 달라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원회가 한 달짜리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 비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25일 조 전 장관이 선거운동 시작 하루 전에 의도적으로 거짓 의혹을 제기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고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SNS 중독 증상이 심하다는 평가를 받는 조국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 부인의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실제 보상으로는 공시지가의 7배에 달하는 36억 5천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이와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오세훈 후보의 처가받은 보상액은 전체 보상액인 36억 5천만 원이 아닌 8분의 1 지분권자 몫이던 약 4억 5,600만 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난 14일 이와 관련 내곡동 땅을 적법 보상했다고 유권 해석을 내린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대위는 또 조 전 장관이 이에 대해서는 분노도 질책도 없다. 모두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처리된 것이라고 믿어준다. 참 쉽다 등의 표현으로 오세훈 후보를 비방했다며 향후 근거 없이 국민의힘 후보자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야권 단일화 이후 사그라들 줄 알았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안철수 대표에 대한 공격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단일화가 결정된 다음 날 김종인 위원장이 광주행으로 서울을 비운 사이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찾은 것을 두고도 뒷말이 무성했는데요.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찾아 이번 선거에 최대한 협조할 것을 약속한 다음 날인 어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안철수 대표를 다시 한번 저격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말인즉슨 안철수 대표가 대선 출마를 하면 장애가 될 텐데 그 짓을 할 수 있겠나라고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내년에 대통령 후보의 경우 후보를 선출함에 있어서 본인이 또 장애 요인이 될 것 같으면 결정적으로 정권 교체에 지장을 초래할 텐데 그 짓을 할 수 있겠냐고 힐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과 합당을 해서 국민의힘 내부에 들어와서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할지 안 할지는 아직 내가 판단을 못하겠다며 그러나 그것도 본인이 이렇게 쉽게 결정을 내리리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대선 출마 가능성을 낮게 내다봤습니다. 그러자 홍준표 의원이 김종인 위원장을 또 저격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군소야당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하나 제쳤다고 모두 이긴 양 오만방자한 모습은 큰 정치인답지 않다고 비판했는데요. 홍준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에 대한 비판을 참지 못하고 분노와 감정으로 대응하는 것은 어른답지 않은 행동이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백석의 거대 야당이 후보자를 못 낼 지경까지 당을 막판까지 몰아간 것을 반성해야 한다라며 마무리 잘하시고 아름답게 퇴임하시라. 그게 어른다운 행동이라고 꼬집었고 이어 저는 안철수 대표를 지지한 것이 아니라 빅3가 출마해야 선거가 야당판이 되고 순차적으로 단일화해야 보궐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후보자 어느 누구를 지지하거나 폄하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안철수 대표에 대한 처신을 두고 향후 있을 안철수 대선 리스크를 조기에 차단하려는 목적이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의 분위기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4.7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마친 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끌어안기 위한 방식에 대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은 강추천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까지 안철수 대표에게 공동혁신 비대위원장 등 공동당대표급의 명분을 줘 자연스러운 합당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식을 고민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언론과 통화에서 안 대표를 통합 공동혁신위원장이라는 직책을 주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에 괜찮다고 본다며 안 대표가 야권 단일화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굴욕적으로 억지로 들어오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뿐 아니라 중도 보수를 표방하는 원외 인사들까지 모두 끌어들여야 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초선 의원 역시 안 대표와 같이 하기 위해선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모셔야 한다라며 폐잔병 취급을 했다가는 우리 당에게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반면 안 대표에게 통합공동혁신위원장이라는 직책을 주는 방법론적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내년 대선 승리, 정권 교체에 방점을 찍고 같이 해야 하는 건 맞다라면서도 그러나 직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인 것 같다. 지금 그런 논의가 시작되면 내부 반발이 크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안 대표가 국민의힘에 들어올 수 있는 명분,
합당에 대한 명분을 드리는 것은 맞다라며 그러나 먼저 직책을 준다고 하면 오히려 통합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이래 앞뒤가 바뀌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안 대표와 함께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재보궐선거 이후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내년 대선은 친문재인과 반문재인 세력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며 안 대표가 중도를 강조하며 제3지대에 있기보다는 국민의힘과 함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여야 통틀어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모임인 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 윤사모가 가칭 다함께 자유당 창당을 추진한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윤사모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7일 오후 2시 인천시 도화동 국일 전공체육관에서 다함께 자유당이라는 당명으로 중앙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연다고 밝혔는데요. 당명에는 국민의 평화와 안정, 행복, 공정, 정의를 추구한다는 뜻이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윤사모는 오는 27일 인천에서 중앙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연 이후엔 윤 전 총장이 연과 관련 있는 대전에서 시도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홍경표 윤사모 중앙회장은 사람을 바꾸고 정당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국가 대개혁의 닻을 올리는 일에 전국 각지의 민초들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SNS를 통해 문재인의 손자 서군의 황제 진료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서군이 지난해 5월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 진료 청탁과 진료일 앞당기기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제2의 청와대는 즉각 반발했고 문다혜는 지난 1월 곽상도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문다혜 측은 서군이 병원을 방문한 날 소아청소년과 진료만 받았고 진료 당일 현장에서 다른 과의 진료도 받았다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인데요. 이와 관련해 경찰이 최근 서울대 병원을 압수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반 국민이 만약 이런 고소를 했다면 경찰이 대대적으로 나서 압수수색까지 벌였을까요? 참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본원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경찰은 서울대 어린이병원 의료 기록을 보관하는 컴퓨터 파일 로그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서군의 의료 기록이 외부로 유출된 경위, 곽 의원 측에 전달된 경로 등을 파악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을 소개합니다. 25일 종합뉴스 영상에 경세탕공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피해자가 장관이 되고 피의자가 수사를 회피하고 피의자가 공판 연기를 떼쓰는 나라, 대통령이 간첩 소리를 듣고 백신 주사까지 의심받는 나라, 문재인 네 생각은 어떠한가? 어제는 피의자인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자신의 성추행 혐의 재판을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로 재판부에 요청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작년 4.15 총선 당시에도 오거돈 성추행 사건은 투표일이 끝날 때까지 쏙 감춰놨다가 투표가 끝난 후에 사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만약 선거 전에 오거돈 성추행 사실이 알려졌다면 부산 시민들의 선택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었겠죠. 작년과 이번 오거돈의 재판 연기 신청을 토대로 봤을 때 민주당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부분까지 하나하나 세밀하고 치밀한 작전을 짜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영란님께서는 10만 원은 요즘 어린아이들 세뱃돈도 주더라. 국민들의 엄중한 표를 10만 원으로 살려고 2조나 드는 돈은 어떻게 마련하려고, 설마 국고를 도둑질하려는 건 아니겠지?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국민들의 엄중한 표라는 말이 제 가슴에 너무 와닿아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댓글로 선정해봤습니다. 돈을 뿌리는 공약으로 유권자들을 유혹하는 이 행태가 얼마나 큰 부작용을 낳는지, 어떤 피해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지 투표권을 가진 서울 시민이자 저희 구독자 여러분께서 주위 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셔야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26일 금요일 오늘 뉴스 영상에도 여러분의 의견과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저는 월요일 오전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